자료가 없어요. 예. 그냥 여러분들 듣고 이거 자료 5분 발표할 거죠? 예, 오늘 한 거. 보고하면 당연히 보고하면 되죠. 예. 마이크 듣고. 인사. 예, 당연히 인사. 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몇 번 김경주입니다. 자, 앉으세요. 자, 5분 발표 준비됐나요? 네. 예. 한번 해보세요. 네. 5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이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저는 왕임에도 국민을 위하는 봉사정신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내세우는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고민하는 모습을 통해 저 역시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국세 조세 서비스가 어떻게 느껴질지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또한 정책의 입안을 자기 주변의 관료들이 아닌 하층민부터 백성들까지 모든 계층을 아우르며 정책을 만드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국가 간의 요소 중 하나인 개방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제도에 안주하지 않고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침으로써 더 나은 행정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에서는 적극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에 제시된 공익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저는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좀 더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재의 조세 법률들은 대부분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오는 전달 체계인데다가 그때그때 정부의 필요에 따라 급하게 세법을 고치거나 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기존의 세법 관련 전문가들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일반인들 역시 너무 어려워서 아예 이해하기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려운 세법을 좀 더 쉬운 방식으로 풀어서 먼저 국민들에게 알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 유튜브에서는 어려운 세법 내용을 애니메이션이나 예능 형식으로 정리해서 알려주는 영상이 종종 올라오곤 합니다. 세법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영상들은 PPT 형식과 같은 기존의 딱딱한 전달 방식을 벗어나지 못해서 다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스템을 개선해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 방식을 좀 더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국민의 참여가 제고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뭐 질문 먼저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자 지원 동기부터 한번 해보시죠. 네, 지원 동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시사나 사회가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많았는데 궁극적으로 이러한 사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를 고민해 보다가 결국에는 세금, 조세가 가장 중요한 근원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이런 조세에 대해서 보다 밀접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세무공무원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처음으로 근무하고 싶은 부서는 어느 부서예요? 저는 법인세과에 관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법인세과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생각하는 법인세는 회사와 궁극적으로 법인과 과세관청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데 그 키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사이의 입장을 조정을 함으로써 납세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과세관청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구나를 알아가는 데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세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럼 세무조정하고 소득처분 어떻게 설명할까요? 세무조정하고 소득처분. 네, 소득처분은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져도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무조정은 먼저 회계상에 기록되어 있는 입금 수익 비용과 세법상의 수익 비용을 회계상의 수익 비용을 세법상의 수익 비용으로 맞추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소득처분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입금 2가지와 송금 3가지가 있습니다. 입금에는 유보와 죄송합니다. 저 다음에 정리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회출이 뭐예요? 사회출? 기타 사회 유출 말씀이십니까? 네, 사회출. 네, 기타 사회 유출은 회사의 상여나 배당의 차이는 뭐예요?
상여와 배당은 예. 귀속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상여는 제가 알기로는 주주에게 돌아가는 거, 죄송합니다. 상여는 보통 임원이나 내부 경영자에게 돌아가는 그런 소득 처분을 말하는 것이고, 배당을 물어보셨습니까, 방금? 네. 배당은 주주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에서 내리는 처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 금액 조정학교표가 뭐예요?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법인세가 가고 싶은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다른 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자, 다른 분. 예. 일단은 법인세가를 줬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앞에서 이제 세법을 쉽게 풀어내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그거는 법인세라기보다 홍보 업무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충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남이 어떤 다른 분들이 보기에 그런 업무가 저에게 맞다고 하시면은 방향을 바꿀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그러면 앞에 법인세 하고 싶은 얘기는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과 저에게 맞는 일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게 될 때는 보다 저에게 더 맞는 일을 하는 것이 국가에 더 이득이기 때문에 그 방향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운동 좋아해요? 네, 맞습니다. 어떤 운동 많이 했어요? 웨이트 많이 했고 그냥 여러 가지를 좋아했습니다. 벤치는 한 몇 킬로나 들어요? 벤치프레스?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100kg는 넘었던 것 같습니다. 성인인데 한 40킬로 정도밖에 못 드는 사람한테 뭐라고 조언해 주시겠어요? 벤치프레스 40킬로밖에 못 드는 사람한테? 처음에는 다 어렵지만 결국 꾸준히 하면은 언젠가 몸이 답해주는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보디빌더 중에 약물을 쓰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금지? 네, 맞습니다. 지금 이미 금지를 하는 법이 시행이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물을 쓰는 사람도 왜 약물을 쓴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그런 미관상 그런 잠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디빌딩 대회들은 어떻게 자신의 몸을 보이고 그런 입상을 해서 상금을 얻는 그런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대부분의 보디빌딩을 나가는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이 약물을 쓰고 있고, 그래서 약물을 쓰지 않고서는 대회를 입상하는 것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풍토가 너무 자연스럽게 만연하고 있다 보니까 안 쓰고 싶은 선수들도 자연히 그런 약물을 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웨이트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10년 전에 허리 수술을 했는데